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다음 주 한 번만 나오면 영원한 이별이네요. 이별 꼭 합격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31번으로 돌아가죠.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거? 자,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납부, 납세 절차 아까 설명 다 했어요, 앞에서. 자, 납세 절차는 703 쪽부터 쭉 이어지고요. 자, 1번 나왔다. 2천 초과잖아. 2천 초과는 요건을 물어보면 틀려요. 요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분납할 수 있는 금액. 금액을 물어보면 초과는 무조건 뒤에 지문은 뭐다?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맞고. 틀렸네? 답은 몇 번? 1번. 2천 이하일 때가 맞는 지문이에요. 이하와 초과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양도세는 요건이 뭐야? 1000초과. 1000초과에서 2000까지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초과는 절반. 그래서 초과가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요? 이하.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아까 판서로 다 했어요. 재산세 할 때요.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야. 자, 2번은 뭐다? 수시부가세액이 있다. 그럼 전체 세금 낼 때는 수시분가한 거 빼고 내야죠? 그렇잖아. 근데 이를 공제한 세액을 납부한다. 맞죠?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번 부담부증이요. 부담부증이요. 나왔잖아요. 채무는 양도잖아요. 그럼 다 2개월인데 부담부증에는 예정신고기한이 몇 개월이야? 3개월. 항상 3개월은 뭐부터부터 해야 돼? 말일부터. 맞잖아요. 자, 4번 누진세율 대상 2번 이상. 그럼 누진이니까 예정신고를 합쳐서 신고해야 돼. 그래야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근데 합산하지 아니하여 신고했잖아. 그럼 무슨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잖아요. 그 5번은 당연한 얘기고 답이 1번이에요. 이거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분납할 수 있는 금액 헷갈리지 말자고요. 자, 그 다음 3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2번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 과세되는 것, 양도와 양도가 아닌 것을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669쪽부터 이어지고. 자, 1번. 뭐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죠? 과세되지 않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산분할 받은 자는 등기 쳐야죠? 등기 칠 때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 칠 때 재산분할.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취득세는. 양도세에서는 양도를 안 봐요. 과세를 안 해. 그러나 재산분할을 받으면 등기 쳐야 되잖아. 취득세는 몇 프로를 납부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고요. 취득세 특례세율 2% 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공사비 대가로 지급했다. 이거 뭐야? 대물변제잖아. 공사비로 대가로 지급했잖아. 땅을. 대물변제는 무조건 뭘로 본다? 그게 아니라 지금 몇 번 할 거예요? 32번이네. 죄송합니다. 1번하고 2번. 자, 사업자다. 뭐를 팔았어? 사업용. 여기 보세요. 학원 부동산 이거 이 건물 소유자는 사업자죠. 그럼 부동산 팔면은 무슨 세금 내? 양도세 내는 거야. 오랜만에 파는 거니까 이 학원 건물 열거된 거를 팔아야 돼. 사업자도. 뭐를 팔았어요? 뭐를 팔았어? 차량? 차량은 뭐다? 양도세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세 대상이에요. 차량, 기계 이런 건 대상이 아니다. X. 자, 3번. 거주자가 본 소유 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했다. 아주 형이 좋은 사람이네요.
동생에게 증여했어. 근데 동생이 증여받는 조건이 뭐야? 은행 채무를 인수했다. 부담부 증여죠? 그럼 은행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세, 과세 되네요. 그래서 32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 3번. 부담부 증여잖아요. 자, 4번도 똑같잖아. 건설업, 업자잖아. 뭐를? 아파트를 신축해서 팔잖아. 계속적, 반복적이죠? 반복적이니까 양도가 아니라 사업소득이죠.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신축해서 판매업자, 건설업자.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공경매는 양도죠? 근데 뭐다? 자기가 재취득하면 소유권하는 양도가 아니라고요. 답은 부담부 증여. 33번. 자, 33번은 이제 뭐를 물어본다? 역시 유상이자. 유상이자는 양도잖아요. 그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페이지 수가 있고 1번. 자, 공동명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분할하게 했다. 이때 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이전했다. 근데 포인트는 뭐다? 대가를 받았다.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럼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지분 변동. 지분 변경.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양도세는 항상 증가자가 내는 거야? 감소자가 내는 거야? 감소자가 내죠. 이전시켰으니까. 자, 그 다음 또 나왔다. 2번. 공사비 대가로 나온 거. 이거는 공사비를 금전으로 주지 않고 물건으로 주면 뭐라 그런다? 대물변제. 항상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3번은 토지를 뭐다? 현물 출자했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중요한 거는 이 현물 출자는 2인 이상 공동사업체에 출자해야 돼요. 그래야 지분을 받잖아요. 그러나 개인 사업체에 출자하면 내가 내 기업에 출자했죠?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야. 개인 사업.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 거야. 공동사업체, 2인 이상 공동사업체에 출자를 해야 돼요. 개인 사업체는 양도가 아니다. 자, 그 다음 4번 경계변경. 경계변경도 양도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라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그럼 대통령령이 뭘까요? 교환나는 면적이 몇 프로가 넘어가지 않는 경우 20%,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통령령이에요. 20%가 초과되면 양도로 바뀝니다. 너무 교환나는 면적이 넓어지면 안 된다고요. 20%가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양도로 안 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이혼 나왔다. 이번에는 뭐 나와? 뭐예요 이거? 위자료?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본다. 과세한다. 그럼 33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4번이에요? 33번에 틀린 게 4번이죠? 근데 여기 봐요. 자, 5번 봐요. 그럼 위자료로 받은 자는 취득세 내야죠? 위자료로 받은 자는 등기차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세 내야 돼. 취득세 몇 프로? 취득세 몇 프로? 위자료는 유상이잖아. 그러니까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유자료는. 표준세율. 농지를 위자료로 받으면 3. 농지외는 4. 이렇게. 재산 분할은 표준세율의 2%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표준세율은 유상으로 봐서 알아들었나요? 유상에 관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요. 자, 34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표준세율에서 2%로 빼는 거는 재산분할이에요. 절대 위자료는 2% 빼지 않아요.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요. 유상에 대한 표준세율. 농지를 위자료로 받으면 3%, 상가를 위자료로 받으면 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34번. 34번 나와 있잖아요. 양도 또는 취득식이 왜 필요합니까? 보유기간 따지려고. 34번. 얘는 요약집 672쪽에 나와 있어요. 틀린 거. 1번.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을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등록 접수일. 왜 명의계서일이 나오나요? 등기 대상이 아닌 것은 명의계서일이고, 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았다. 사용 승인을 못 받지. 허가는 무허가는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자, 3번 환제처분. 환제처분 아무런 말이 없으면 환제 전 토지의 취득일. 증가 또는 감소가 있으면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반드시 다음 날 맞네. 증가가 없다면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바뀝니다. 증가 또는 감소가 있을 때만 이용을 쓰고, 그 다음 4번은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뒤에 거. 그럼 답은 몇 번? 5번. 수용이잖아. 수용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이에요. 장기할부도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수용도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이 꼭 나와야 돼요. 잠깐, 장기할부도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수용도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대금 청탁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중. 장기할부도 소인사 중 빠른 날. 수용도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답이에요. 그래서 34번의 답은 5번이네. 자, 35번. 자, 35번은 뭐를 물어봐요? 양도차익에서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제 취득가액을 물어보죠? 그럼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 실제 양도가액. 여기서 이제 뭐를 빼야 돼? 실제 취득가액.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네. 실제 취득가액. 1번. 당사자 약정했잖아. 약정했죠?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했죠?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실제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 원가가 5억이야. 약정했어. 이자. 약정. 장기할부 이자죠? 약정했잖아. 주기로. 얼마? 1억을 주기로 했어. 1억. 그럼 합쳐서 실제 취득가액은 얼마야? 6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한다. 자, 그 다음, 근데 어떤 이자? 지연이자, 추가이자는 공제를 못 받아요. 약정한 이자 상당액을 공제받지. 추가 지연이자는 공제를 못 받는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공제 못 받는 거. 대출이자. 대출이자 안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걸 이자는 딱 하나. 약정된 이자. 주기로 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다. 그래서 자, 이자 상당액을 뭐라 그래요? 8글자로 사업자들은 현재가치 할인차금. 그래서 세무회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을 해놔야 돼. 이렇게 구분 계산한다. 맞잖아요. 구분 계산한 현재가치 할인차금 더하면 취득가액이 되죠. 자, 4번. 자, 취득에 관련되니까 더하지. 소송비용, 화해비용. 근데 포인트는 어디에서 공제받았어? 필요경비에 산입된 거야, 제외한 거야? 제외한 거는 취득가액에서 포함해서 공제받아요. 매년 출제되는 게 4번이에요. 사업소득, 각 소득 금액이 사업소득이죠?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아. 산입된 것을 제외한 거를 공제받는 거예요. 항상 산입된 것과 제외를 구분해야 돼요. 그 제외니까 공제받죠. 그 다음 취등록면허세 당연히 공제받죠. 그 정답은 몇 번? 2번. 아주 중요한 게 몇 번이라고요? 이거 4번이에요.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공제 못 받아. 산입된
충족된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당연히 공제받는 거예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6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36번은 뭐로? 장특공제.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장특공제 수없이 했어요, 지금. 요약집은 591쪽부터 예전에 틀린 것. 그래도 장특공제는 누구만 해준다? 거주자 1세대 1주택 나와 있죠? 조합원 입주권 포함. 등기된 고가주택. 그래서 토건조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뭐다? 100분의 1세에서 80. 요건이 불충족되면 어떻게 가? 불충족되면 2%짜리로 떨어져요. 6에서 30%가 한도입니다. 1년에 2%. 그럼 요건이 충족되면 뭐다? 충족됐다는 거는 3년 보유해야 돼요. 이건 필수. 2년 거주. 2년 거주가 요건이에요. 그리고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가 팔아야 돼. 이게 요건이라고요. 3년 보유는 필수니까. 그럼 2년 거주를 안 하고 거주자가 팔지 않고 비거주자가 팔면은 2%짜리로 내려와요. 이렇게. 그럼 요건이 충족되면 최저 몇 프로? 20에서 최대 80%까지가 한도입니다. 그래서 20에서 80 맞잖아. 요건 충족됐다. 불충족됐다. 그러면 6에서 30%로 내려오는 거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2번. 자, 이번에는 뭐와 뭐를 팔았어? 토지와 주식. 토지와 주식. 손해났죠? 토지와 주식을 별성금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얘기는 뭐다?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다른 재산이니까 토지와 주식은 공제를 안 합니다. 자, 넘어가죠. 자, 3번 나왔네. 자, 보유기간.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그러나 장특공제 보유기간은 상속을 물어보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을 따져요. 근데 무슨 상속? 가업상속은 반드시 피상속일의 취득일로부터 피가 붙어야 돼요. 근데 거기 괄호가 뭐라고 나왔어요? 가업상속은 제외.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져?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거예요. 피상속인의 취득일 틀렸네.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시작. 가업상속 제외니까. 틀렸죠? 자, 비사업용 토지도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즉 3년 보유하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 공제를 해준다. 그 대신 비사업용 땅은 어디서 불이익을 줘? 어디서? 세율. 2년 보유했어. 세율에서 2년 보유하면 기본 세율에 몇을 더한다? 10을 더합니다. 이렇게. 세율에서 10%를 더 징수해 버린다고요. 그럼 비사업용 땅 2년 보유했다. 세율이 6에서 45가 아니라 10을 더하는 거예요. 16에서 55까지 올라가요. 빗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미등기는 역시 안 해준다. 미등기는 안 해줘요.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36번의 답은 3번. 자, 3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이제 마지막 갑이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죠? 쭉쭉쭉 이러보면 문제가 나왔네. 무슨 과세야? 2월 과세. 아까 다 설명했어요. 2월 과세인데 여기서는 항상 증여자와 수종자를 파악해야 돼요. 이거는 갑을병이에요? 을병갑이에요? 을, 병, 갑.
갑을병하면 을, 갑, 병 이렇게 증여 2월과세니까 증여후 2월과세라고 문제 나왔잖아요. 몇 년 이내에 파는 거야? 5년. 갑을병 됐어요? 자, 그럼 니은 뭐를 물어봐? 뒤로 물어보잖아. 누가? 을이 갑이. 그 양도일 있죠? 갑이 양도일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돼요. 뒤로 물어본 거. 오? 자,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 을 거. 을 거를 적어야지. 을. 갑이 틀렸죠? 을 거를 적어야지. 을이 뭐다? 증여받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을이. 그래야 세금 못 떼어 먹잖아요. 그리고 미음은 뭐를 물어봐? 아까 다 했죠? 증여세. 그럼 증여세는 무한대가 아니라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산입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오! 자, 장특공제 보유기간은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을. 갑 틀렸네. 틀렸어요? 정답이 2번. 2번이에요. 1번을 기역 니은으로 고쳐요. 1번을 기역 니은으로 고쳐봐요. 그럼 답이 2번이에요. 답이 2번이라고요. 기역 니은으로 고치면. 꽂혀 있는 사람은 고치지 말고요. 세법에서 제일 쉬운 거 이거예요. 갑을병인지 이것만 꼭 파악해야 돼. 갑을인지 을갑인지 제일 쉬운 거 세법에서. 자, 38번. 자, 38번은 뭐를 물어본다 이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국내자산 중 주택과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세율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네. 세율 암기력 테스트 695쪽. 세율. 자, 10월 달에 양도했다. 그러니까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는 거야. 6월 1일 이후에 팔았을 때는 개정법을 적용하라. 자, 갈고 닦은 실력을 정리해 봅니다. 1번 뭐 팔았어? 3주택. 3주택이 어디에 있어? 조정 대상 지역 밖. 그리고 몇 년 보유했어? 2년 보유가 필수죠? 2년 보유가 필수자라. 그럼 기본 세율의 몇 프로를 더한다? 30. 3주택이니까. 알아들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을 때. 근데 밖에 있다고 그랬잖아. 밖에 있으면 뭐다? 30을 안 더하고 기본 세율로 가요. 6에서 45. 이렇게. 밖에 있어? 안에 있어?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답은 1번이네. 그럼 여기는 몇 프로야? 안에 있으면. 기본 세율이 항상 6에서 45예요. 누진세율. 그럼 36에서 최대 75까지 올라가요. 안에 있을 때만 밖에 있잖아. 밖에 있으니까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2년 보유를 했으므로. 밖과 안은 세율이 달라요. 만약에 조정지역 안에 있다면 맞는 지문이에요. 밖과 안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2번. 자,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하나. 그럼 뭐야? 각각 하나 팔았죠? 각각 하나면 주택수는 2개야. 알아들었나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초과 누진세율은 20을 더하죠? 2개로 봐서 20을 더한다고요. 그러니까 26에서 55.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26에서 뭐다? 65가 되죠. 두 개니까 20% 더하죠? 그러니까 26에서 몇 프로? 55. 55가 아니라 45잖아요. 65로 좀 잘 해줘요. 뭐를 양도했어? 3번은. 2번은. 3번은 뭐를 양도했어요? 응?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잖아요. 지금 2번 했어요? 자, 다시 2번으로 들어가요. 2번을 먼저 하세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하나. 그럼 주택수는 몇 개야? 2개야. 2개죠? 뭐를 팔았어요? 해당 주택을 양도했죠? 주택을 양도했잖아요. 그러니까 20을 더한다고요. 6에서 몇 프로가 된다? 26에서 몇 프로? 65가 되는 거야, 65. 자, 그 다음 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포함하여 1세대가 3개야. 자, 3개가 항상 2년 이상 보유했죠? 그럼 뭐를 팔았어, 이번에는? 조합원 입주권. 주택을 판 게 아니잖아. 조합원 입주권은 20을 더하거나 30을 더하지 않아요. 해당 주택을 팔 때만 적용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다? 6에서 45 맞네. 만약에 3번이 해당 주택을 팔면은 3개잖아. 36에서 75까지 올라가요. 조합원 입주권은 20이나 30을 안 더해요. 기본 세율로만 간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1세대 3주택 2년 보유했잖아.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뭐를 팔았어? 주택을 팔았잖아. 그럼 주택을 팔 때는 3개니까 30을 더해요. 그러니까 36에서 75까지 올라가. 항상 20을 더한다, 30을 더한다는 주택 팔 때만 쓰는 용어예요.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은 20, 30을 안 더해요. 기본 세율로 간다고요. 2년 채우면. 분양권 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5번 뭐 팔았어? 분양권. 1년 미만. 몇 프로가? 70 맞네. 자, 주택 분양권은 1년 미만은 몇 프로로 가? 70. 그럼 2년 미만은 몇 프로로 가? 2년 미만은 60 분양권.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분양권은 기본 세율이 없어요. 60%로 갑니다. 그래서 주택 분양권은 1년 미만 60. 1년 이상 2년 미만이든 2년 이상이든 기본 세율을 안 쓴다. 60을 써요. 1년 미만은 70 맞네요. 그럼 2년 이상이더라도 6에서 45 안 써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8번, 1번. 자, 조정 대상 지역 밖에 뭐를 팔았다? 주택. 기본 세율로 가요. 6에서 45. 자, 그 다음 2번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조합원 입주권 각각 1개씩 보유했다. 그럼 주택수는 2개라고요. 2개니까 뭐다? 뭐를 팔았어? 해당 주택을 팔았으니까 26에서 몇 프로로 간다? 65. 자, 그 다음 3번.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포함하여 3개, 그럼 3주택이죠? 그럼 뭐를 팔았어?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잖아. 그럼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채우면 기본 세율로 가요? 맞아요. 엉뚱한 걸 보고 있어. 혼자 강의하고 막 어디를 막 보는 거야 지금. 다시 연습하는 건데요. 자, 4번. 뭐를 팔았어요? 주택 팔았네. 그럴 때는 3개니까 30을 더해서 75까지 올라가네요. 20을 더한다, 30을 더한다. 이거는 해당 주택을 팔 때만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자, 39번. 비과세. 자, 이거는 680페이지에 적혀 있네요. 그래서 38번에 수정했으면 1번이에요. 39번. 자, 39번은 비과세. 680쪽부터 쭉 나와 있네요. 1번. 자, 1번. 근무상, 취약상 쭉 나오죠? 취약 등등등.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이거? 포인트가 뭐다? 근무상 형편으로 포인트가 수도권 밖. 수도권 밖에 가서 하나 샀어요. 그럼 집이 2,000에. 그럼 항상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죠. 그냥 3년 하면 틀려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그러면 항상 뒤에 따라다진 지문은 뭐다?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2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더라도 배우자가 없죠. 그래서 1세대로 본다. 자, 그 다음 2번은 혼인했다. 자, 혼인하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요건이 5년 이내예요. 3년 이내는 요건 틀렸어요. 5년 이내. 항상 옆에는 뭐가 붙어? 먼저. 그럼 뒤에 따라다니는 짐은 하나로부와 비과세. 근데 동거북량은 몇 년이에요? 10년 이내. 요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했네. 하나 남았네. 그럼 하나 남았을 때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었죠?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종전에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그러면 틀려요. 집이 3개야, 예를 들어서. 3개라고요. 2005년도에 취득하고, 얘는 2008년도에 취득하고, 얘는 2016년도에 취득해서 세 채를 갖고 있어. 8억. 그럼 하나 남았네. 이거를 2021년도에 양도했다고요. 올해 팔았어. 그럼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으면 이해는 16년도에 취득했죠? 그럼 보유기간을 16년도를 이정 안 해요.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즉 2021년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전이 들어가면 틀려. 종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그러면 틀린다고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그리고 양도, 증여, 용도 변경을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하는 거예요. 꼼수 못 부리게끔. 이거는 양도잖아. 근데 뭐도 되는 거야? 증여도 되는 거야. 아, 그렇잖아. 2개 남았잖아. 이거 팔면 양도세 폭탄 만드니까 잔액에 증여해버리지? 증여해도 보유기간은 21년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택을 사무실로 뭐 용도 변경했다.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 2개 있다 그래. 하나 팔면 나머지는 보유기간을 다시 따지는 건 알아. 그럼 증여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2년을 보여야 되는 거야. 증여도. 알아들었나요? 그럼 중개업소 가서 10군데 가서 한 물어보면요, 5군데는 잘 몰라. 그냥 양도할 때만 이 법을 적용하는 줄 알아. 증여도 이 법을 적용해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뭐다? 재건축이 들어갔잖아. 재건축이 들어가면 뒤에 지문은 뭐가 나와? 통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39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3년 이내가 아니라 요건이니까 5년 이내입니다. 자, 마지막 40번. 자, 40번은 2월과세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이네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누구랑 하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랑 하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랑 하는 거라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회양도. 항상 이월과세와 요건은 징역, 양도 몇 년 이내 하는 거야? 5년 이내. 그러니까 공부는 뭐 위주로 공부한다? 항상 이월과세. 그럼 시험장에 가서 답은 쓸 수 있어. 근데 이거는 특수관계인 형, 동생이요. 이렇게. 형과 동생끼리 하는 거. 형이 뭐가 된다? 징여자. 동생이 뭐가 된다? 수중자. 이번에는 동생을 통해서 우에 양도한 다음에 양도세를 띄어먹는 거라고요. 띄어먹는 거예요. 그럼 수중자는 무슨 세금 내야 돼? 징여세. 양도세 내야지.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야 여기를 이렇게. 그럼 징여세는 안 돌려주죠? 뭐하고 끝나? 환급해주고 끝나. 2월과세랑 세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럼 양도세 납세무자는 여기는 뭐야? 징여자야. 2월과세는 수중자고 양도세랑 2월과세랑 세 가지가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럼 띄어먹었는지 안 떼먹었는지 알아야죠? 그럼 동생의 뭐를 계산해봐? 양도세, 징여세를 계산해보는 거야. 계산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다? 5억이 나왔어. 그럼 원칙은 뭐다? 5억을 납부하면 되는 거야. 그죠? 합쳐서 5억이 나오면 원칙은 5억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통해서 띄어먹을 수도 있죠? 우회양도에서 띄어먹기 때문에 법은 형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 형의 뭐를 계산해 보는 거야? 양도세, 비교과세를 한다고요. 7억이야. 형이 직접 팔면 7억.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하니까 5억밖에 안 남았죠? 그럼 띄어먹었어요? 안 띄어먹었어요? 얼마 띄어먹었어요? 2억. 그래서 이럴 때 수중자의 조세가 적고 징여자의 조세가 클 때는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해서 이 거래를 어떻게 한다? 5억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한다? 증여자가 누구에게? 병에게.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결국 얼마를 걷겠다는 뜻이에요? 7억을 걷겠다 그 얘기예요. 수중자의 조세가 적고 증여자의 조세가 클 때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해서 이 거래를 부인하고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7억을 걷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뭐를 먼저 한 거예요? 제가 3번을 먼저 했어요. 3번을 먼저 했어요. 3번. 자, 출발이 뭐다? 징역. 몇 년 이내? 5년 이내. 자, 5년 이내 팔 때는 어떻게 한다?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뭐다? 양도한 걸로 본다. 단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수중자의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적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 다음 4번.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돈은 동생이 챙겼잖아. 형 보고 세금 내라 그러죠? 있다. 진다. 맞네. 자, 5번. 뭐를 물어봐, 이거?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어떻게 해? 이거, 증여세. 환급해주고 끝나.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 환급해주고 끝난다고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땡!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매년 출제되는 게 뭐다? 이 부분이에요. 이거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2월 과세와 달라요. 언제나 출제되는 거야, 세 가지는. 자, 그럼 1번 아까 배웠잖아. 자, 1번 들어보냐. 이번에는 증여가 아니라 뭐야? 양도야. 양도양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했잖아. 매입했잖아. 매입은 뭐야? 양수. 무슨 양수?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고가 양수. 그 다음 어떤 가액으로 팔았어? 낮은 가액으로 양도. 뭐라 그래요? 저가 양도. 낮은 가액으로 팔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어떻게 돼?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서 양도세 띄어먹었잖아.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벌써 문제부터 틀려요. 포인트는 매입, 취득이잖아. 높은 가액, 낮은 가액 하면 틀려요.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고가 양수, 저가 양도. 인정될 때 나와 있죠?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인정될 때 뭘로 계산하겠다는 뜻이야? 시가로. 그럼 인정될 때, 마지막 정리 인정될 때 나왔네. 나왔잖아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차이 나는 거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시가 숫자 5빠 3억 5% 3억 이상. 자, 이렇게 해서 40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이네요.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좌우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화이팅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